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경상도 지역의 빈민 우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불평등 완화 정책을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지역자치 연구소에서 고민한 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 문제의 세계적 석학인 그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라는 그런 논문에서 1948년도와 2017년도 프랑스, 영국, 미국 정치를 분석하면서 불평등 해소를 가로막는 정치 지형의 변화를 이렇게 대상을 삼았는데요. 이제 브라마는 이제 인도 힌두교에서 최상층인 지식인 엘리트죠. 그게 브라만인데 이제 종교 권력이라 하셨는데 이 브라만 인도 최상위권적인 이 지식인 엘리트를 비즈니스 엘리트와 유사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만 좌파의 경우에 이 지식인 좌파인데 에, 문화 권력일 수도 있고 지식 권력일 수도 있고 강남 좌파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 피케티는 이제 브라만 좌파를 비난받아야 위선적인 존재로 쓴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어떤 문제냐면은 그 피케티 분석에 의하면은 1950, 60년대에서 사회당, 노동당, 민주당 등 각 나라에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 주로 저학력과 저소득층이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는 고학력 지식 엘리트 계층이 진보 정당에 더 많이 투표하는 반면에 어, 물론 이제 뭐 강남의 부자들은 여전히 보수 정당에 투표하겠죠. 그런데 진보 정당이 점점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자와 중하류층의 유권자들과 괴리된다는 겁니다. 결국 각국의 정치 지형은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가 서로 대립하는 그런 이제 구도로의 어떤 가두 대의제 지배, 대층적 엘리트 정당의 가두 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는 가두 체제에서 사실은 이 브라만 좌파들이 불평등 완화에 미온적이라는 어떤 그런 분석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들이 모두 엘리트에서 이제 포획당하고 대이미지도 가두제다 보니까 사실 대다수 유권자는 사실은 자신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 보고 사실은 이제 그 사회학자들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때 이제 극우 정치인들이 이제 틈새를 파고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이 좌파 정당들이 무분별하게 추진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화와 금융 자유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세계화, 금융 자유화를 미국 같은 경우 누가 추구했냐면은 좌파가 한 거, 좌파. 그러면서 중산층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붕괴된 거죠. 그러니까 우파 신자유주의 신보수 세력이 아니고 좌파 클튼 같은 그런 이들이 어, 어떤 세계화 금융 자본 금융 자유화 굉장히 추진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진보들이 불평등을 전가를 이제 가져온 거죠. 미국 중산층을 붕괴돼. 그러니까 세계화 금융 규제 철폐 같은 정책의 공범이 사실은 미국의 불안한 좌파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죠.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 중산층에서 몰락한 어떤 이 사회학자들이 사실은 브라만 좌파 또 미국의 진보에 대해서 약간 이제 신뢰를 조금 접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그러면 이때 사지 약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경상도 뭐냐면은 빈민 우파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경상도에 그 경상남북도 또 그리고 부산의 굉장히 가난한 우파들은 양극화 불평등 시대 굉장히 불평등이 심화돼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또 보수당을 찍는단 말이죠.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경제 양극화, 불평등 문제보다도 지금 현대 정치가 미국 같은 경우 이민 문제,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종주의, 젠더 문제, 아, 우리나라는 지역 문제인데 반공 이데올로기 문제, 이런 비경제적 이슈들에 의해서 좌우 정당들의 지지 기반이 재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들이나 라틴계 미국인들이 미국의 민주당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저임금 장애 남부 백인 유권자들이 오히려 민주당이 아니고 공화당을 좀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소득이나 부와 같은 경제 변수가 아니고 약간 다른 맥락에서 이렇게 이제 선거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이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낙태라든지 동성애 문제, 인종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고 왜 그러냐면 이 인종카드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소수인종의 모멸감 줌으로써 남부 백인들의 지지를 반사적으로 이제 좀 혐오 정치죠. 정오 정치인데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이 뭐냐 하면은 어, 이제 지역 카드를 많이 꺼냈죠. 지역 카드를 많이 끝나고 이제 반공 뭐 정강호도 그렇지만 이제 반공이다. 뭐 반공 종북 주사파 이런 카드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경상도의 가난한 이 우파 가난하고 장역의 특히 고령자 유권자들을 우파들의 지지 세력을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파들이 뭐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상도 쪽의 그 빈민 우파들이 계속적으로 불평등이 굉장히 그렇게 심화되고 이렇게 지역이 소멸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 양극화가 아니고 비경제적 이슈, 특별히 뭐 공산주의 뭐 이런 쪽에 함몰돼 가지고 투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좌파들이 무분별하게 추진한 세계화에서 빈민 우파들이 제대로 대응했죠. 우리나라는 뭐 공산주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하는데 이제 걸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수준에서 봤을 때 어, 자기 정말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평등 문제 또 우리 지역 자치 연구소도 불평등 완화 문제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 막 공산주의 반공 뭐 이상한 비경제적 이슈에 포획된 경상도의 빈민 저임금 저학년의 유권자들이 사실은 이제 초점 못 잡고 이상한 선거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불평등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지역 불평등, 계층 불평등 있지만 지역 불평등 완화에 우리가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어, 그런 부분 이제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실제 풀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지역 불평등과 이제 지역이 가난하기 때문에 지역이 소멸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리고 또 일자리도 없고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고 사실 비민 우파들도 좀 자기 메타 인지 자기 성찰 능력을 가질 필요도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빈민 우파들은 자기 성찰과 메타 인지가 가운데 지금 지역이 위험하다는 것을 지역이 불평등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지만 지역 쪽에서 진보적 가치, 즉 정말 그 뭐냐 하면은 정말 강력한 경제 개혁과 불평등 완화 정책을 우리가 추구할 때 지역 불평등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